10월 31일 미국 시애틀 앞바다에서 화물선 마가렛 달러호가 한 어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딱 봐도 오랫동안 바다를 표류하여 만신창이인 모습이었습니다. 선원들이 그 배에 타는 순간 엄청난 악취와 처참한 광경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선실에는 두개골이 부서진 백골과 밀화가 있었고, 선실 안쪽 방에는 엄청난 핏자국들이 있었으며, 선미의 사주실에서는 바다새의 하얀 깃털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죠. 선내에는 남겨진 음식도 식수도 없었고, 엔진 기관부는 모두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장실에서 3권의 노트가 발견되었는데, 노트의 내용은 그동안에 배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1924년 가을에 만들어진 42톤의 소형 동력선인 료에이 마루호가 1926년 12월 5일 카나가와현의 미우라정의 비사키항에서 출항을 하게 됩니다. 출항한 후 치바현 조시정 앞바다에서 악천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선장은 악천후를 피하기 위해 근처 조시항에 6일 오전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7일 오후 다시 출항하여 100km 해역에서 조업을 시작하게 되죠. 이들은 조업을 마치고 다시 미사키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12일 오전 갑자기 엔진에 문제가 생기며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죠. 당시 대부분의 어선들은 무선 통신 장비가 없어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지에 적혀있기를 일단 방법을 생각해보자. 할 수 없이 보조돛을 올리고 불어오는 서풍에 배를 흘러가게 내버려 두자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단 서풍이 계속해서 분다면 배는 계속해서 일본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서풍이 멈추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바람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서풍은 멈출 생각을 안 했고, 이들은 꼼짝없이 출항일인 12일로부터 15일까지 3일간 표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절풍이 멈췄을 때 이미 이들은 조시항으로부터 16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당일 처음으로 북쪽에서 오는 20톤급 어선을 보고 이들은 불도 피우고 깃발도 흔들며 구조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조 신호를 보지 못한 어선은 멀어져 갔죠. 다음 날인 16일 오전 7시와 10시에 근처를 지나가는 배를 보고 구조 요청을 했지만 역시나 구조 요청을 보지 못했는지 그냥 지나쳐 가게 됩니다. 역시나 서풍은 또다시 세게 불기 시작하죠. 이를 보고 료에이 마루의 선원들은 하나의 역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장인 미키 토키조는 26일 모두의 의견에 따라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계속해서 부는 서풍을 이용해 미국으로 간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그들은 미국으로 목적지를 정했지만 이들의 항해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선원들 누구도 다시 쉽게 육지를 밟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바로 미국행을 결정하기 이전에 19일 일지에서 이미 뭔가 포기한 듯한 글이 쓰여져 있었던 거죠. 그래도 다행히 배에는 식량이 풍족했습니다. 선원들이 4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있었고, 조업을 하던 어선이라 중간중간 물고기를 낚아 식량으로 삼을 수 있었죠. 참치를 잡은 적도 있다고 일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상황은 계속 좋지 못하였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표류되는 상황이었죠. 일지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외국선을 발견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비가 내리면 통에 빗물을 받아 식수로 썼다. 드디어 음식이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끝내 3월 5일 아침 식량이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월 6일 선원들은 나무 판자에 유서를 쓰게 됩니다. 혹여나 배가 침몰하더라도 유서만큼은 육지에 닿도록 하기 위함인 듯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선원들은 각자의 이름을 적은 봉투에 머리카락과 손톱을 잘라 보관했습니다. 선장은 아내에게 유서를 따로 남겼는데 내용은 먼저 생을 마쳐서 미안하다. 남은 자식들 잘 부탁하고 자식들은 절대로 어부가 되지 않도록 해라. 물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음식은 하나도 남김없이 바닥나 끔찍한 굶주림과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고 있었다. 이미 1월부터 항해 일지는 기록이 줄어갔죠. 아무것도 안 적거나 그저 흘러간다고 적을 때가 늘어갔고
기록이 있어도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식량이 떨어진 뒤부터 선원들은 각기병과 영양실조로 쓰러져 갔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왔다. 기관장 호소 텐지로우는 첫눈을 보고 싶다. 일본의 흙을 한 발이라도 밟고 싶다. 라며 신음하면서 죽어갔다. 전원이 함께 수장했다. 상어같이 생긴 큰 녀석이 하나 잡혔지만 나오의 추루시는 먹을 기력도 없이 수척해져 사망, 수장을 했다. 지금까지 항해 일지를 썼던 이사와 사차가 병사했다. 대신 나 마츠모토 켄노스케가 붓을 잡는다. 이사와의 시신을 수장했을 땐 모두 얼굴이 창백하고 고슴도치처럼 수염이 늘어나 흔들거리고 망령과 똑같이 걷는 모습으로 힘겨워하는 모습이었다. 테라다와 요코타, 료우노스케 두 사람은 갑자기 헛소리를 하며 바다를 보며 어이 후지산이다. 미국에 갈 필요도 없어. 아 무지개가 보인다. 등 광기를 바라고 자연판을 이빨로 으득으득 갉아먹다가 사망했다. 드디어 지옥의 바닥이 가까워왔다. 눈다랑어 한 마리를 요시다 후지요시가 우연히 찾아냈고 그 모습을 본 미티니 토라키치는 갑자기 경항하며 도끼를 휘둘러 요시다 후지요시의 머리를 난타한다. 그 두려운 광경도 모두 일어설 기력도 없이 멍하게 바라만 본다. 남은 사람은 채식의 부족으로 괴혈병에 걸려 치아에서 혈액이 방울져 떨어지고 있었다. 그 모습은 요괴 같은 무서운 모습이었다. 미키 선장은 갑판 위를 낮게 나는 큰 새를 뱀 같은 속도로 맨손으로 포획했다. 전원 식인 개미처럼 몰려와 날개를 뜯어내버리고 산채로 새를 먹는다. 이것으로 모두 아기로 변해버리는 것인가. 츠치카도료우 핏덩이를 토하고 사망. 선원들이 갑자기 발광하며 선실에서 사체를 잘게 자르는 모습은 지옥. 사람 고기를 먹을 기력이라도 남아있다면 아직 구원은 있다. 도야마 카즈오, 사와무라 칸주로 두 명이 요리실에서 다툰다. 지옥의 귀신으로 변했다. 그냥 그저 살아서 일본에 돌아가기만을 바라는 듯한 옷차림. 그날 밤 두 명 모두 핏덩이를 뱉고 뒹굴다 사망. 이렇게 차례차례 선원들이 쓰러졌으며 19일 이후 미키 선장과 마츠모토 두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미키 선장은 마침내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승무원 12명 중 남은 것은 선장과 일기 기록원인 나. 두 사람 모두 무거운 각기병으로 소변 대변도 움직이지 못해 그대로 흘려보내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미키 선장과 마츠모토는 다른 선원들에 비해 한 달 이상 더 살아남은 것 같았습니다. 북서풍이 세게 불어 돛을 달아 올린 채 배를 띄운다. 남서쪽으로 배는 점점 항해한다. 선장의 잔소리에 매일같이 울면서 지낸다. 몸이 아프다. 마츠모토가 쓴 걸로 추정되는 이 5월 11일의 항해 일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며칠 안으로 미키 선장과 마츠모토도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었죠. 이후 시간이 흘러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죽어서라도 육지에 닿고 싶다는 바람이었는지 료에이 마루오는 표류한 지 10달이 지난 10월 31일 미국 시애틀 앞바다에서 화물선 마가렛 달러호에 의해 발견되었죠. 미국 쪽은 일본 영사의 확인을 거쳐 이 배가 작년 12월 치바현 앞바다에서 실종된 료에이 마루오임을 확인했죠. 선내에는 미키 선장과 마츠모토의 시신이 있었고 이들은 화장해 유품과 함께 일본의 유족에게 보내졌습니다. 선체의 인도는 유족들이 거절하여 료에이 마루오는 미국 땅에서 불태워져 끝을 맞이했죠. 단순한 어선의 표류 사건 치고는 의의가 크다고 합니다. 보통의 선박 조난 사고는 배가 침몰해 사건의 경과를 알기 힘들죠. 그러나 료에이 마루 조난 사고는 비록 모든 선원이 죽었지만 배가 도중에 침몰하지 않고
무사히 미국 서해안에 왔고 항해 일지가 비교적 자세히 남아 있어서 조난의 원인 경과가 확실했죠. 이전까지 일본의 어선들이 해류에 밀려 태평양으로 표류 실종된 경우는 많았지만 류에이마루 조난 사고는 이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었던 거죠. 이상한 사실도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여러 번의 다른 배들을 만났음에도 어떠한 배도 구조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태평양 횡단 도중 단 하나의 섬도 발견하지 않았단 것이죠. 비슷한 시기에 미국 화물선 웨스트 아이스네이 선장 리처드 힐리 선장은 류에이마루호로 추측되는 배를 봤다고 하죠. 1926년 12월 23일 시애틀에서 약 1000km 떨어진 태평양에서 바다에 떠다니는 배를 발견했지만 구조 신호를 보내도 응답이 없기에 접근해 봤더니 갑판에 10여 명의 선원들이 멍하니 서서 그저 바라만 보았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부응하지 않았기에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복귀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류에이마루호의 일지에는 이런 일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류에이마루호가 맞다면 왜 그들은 이런 사실을 일지에 적지 않았던 걸까요? 또한 류에이마루호가 아니라면 태평양 한복판인 그곳에서 왜 그들은 파도에 그저 떠다니고 있음에도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모든 것이 의문입니다. 일지에는 적혀 있지 않은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